눈 뜨면 저 재는 게 일이다 이러시던데. 제일 먼저 저걸 체크하시죠. 아우, 당뇨병이랑 동거한 지 28년 됐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높게 나왔네요. 최근까지만 해도 한 140, 130 나왔는데요. 이제 수치가 계속 오락가락하네요. 항상 노심초사해요, 정말.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150이면 공복혈당이 네, 높으신 높은 거죠. 편이죠. 39살쯤인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소변에 신장은 나쁘지 않은데 소변에 당뇨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죠. 그래서 이 당뇨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마음이 좀 착잡했죠. 너무 이른 나이다, 39살이면. 네, 너무 빠른 거예요. 저거 인슐린 주사 맞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루에 2번, 3번씩 맞으셔야 되거든요. 예. 제가 텃밭 3년 차인데요. 야채를 키워서 먹으면은 운동도 되고 싱싱한 채소를 많이 먹게 돼서 힐링할 겸 지금 텃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운동 겸 또 건강도 챙길 겸. 텃밭 직접 하시면서 그래도 그 나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아! 아파. 제가 잇몸이 나빠서요. 좋은 거 챙겨 먹을래도요. 잇몸이 나빠서 힘드네요. 잇몸이 하도 약하니까 먹을 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음식물 먹기가 힘들어서 안 아픈 쪽으로 먹고 가끔 힘들 땐 잇몸이 가렵고 그럴 땐 혈당이 높더라고요. 저렇게 치아가 흔들리는 분들이 딱 씹었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92년도쯤에 애들 둘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이가 하나 빠지더라고요. 이가 빠져서 이제 치과에 갔더니요. 선생님이 잇몸이 나빠서 그런 거래요. 갱년기 때 또 여기 윗니, 아랫니 4개가 빠지고요. 또 작년엔 또 여기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더니 여기에 또 이가 또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총 6개 임플란트 해 넣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간도 한 거의 1년 걸렸어요. 위아래 하느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유를 여쭤봤더니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잇몸이랑 당뇨랑 관계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치과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20대부터 치아랑 잇몸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양치를 열심히 안 해갖고요. 치주 질환이 생겨서 치주 질환 수술도 받았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당뇨 때문에 치주 질환이 올 수도 있지만 치주 질환 때문에 당뇨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원인으로 임플란트 6개를 하게 된 건지 치주염이 수술할 정도로 잇몸 관리를 못해서 당뇨까지 오게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당뇨 때문에 치주 질환이 생기고 치주 질환 때문에 당뇨가 정말 생기고. 몰랐어요, 그쵸? 예.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뭐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한테 가장 통증을 주는 건 잇몸이거든요. 당뇨병 관리도 힘든데 잇몸 통증까지 너무 심해서 더 괴로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화면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었어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맞아요. 이미 다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치간 칫솔, 치실 열심히 하셔도
많이 아프신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의 30년 가까이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요. 20대 때부터 치주염을 달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치주염 때문에 당뇨병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례자분이 20대에 치주염 시술 받으셨고 네. 30대에 당뇨병이 시작된 것처럼 치주염과 당뇨병과의 연관성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치주 질환은 크게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염자가 들어가듯이 치주 질환은 단순한 구강 질환을 넘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치주염은요, 염증이 잇몸을 비롯해 치주 깊숙이 파고들어 잇몸이 내려앉고 뿌리가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잇몸 염증은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에 염증을 머물게 해서 치주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치주염이 없는 사람보다 이 당뇨병 발생률이 26%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증 치주염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무려 3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을 비롯해서 당뇨 합병증에도 잇몸 건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늘상 하는 잔소리가 이 닦고 자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거였는데 이게 치아 건강만 생각해서 이를 닦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혈관 질환에 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잔소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안에 있는 염증이 어떻게 전신 곳곳으로 침투한다는 건가요? 음식을 삼킬 때 이 몸속에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입속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구강 내 세균입니다. 구강 세균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플락 속에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입속 세균과 염증은 단순히 삼키는 걸 조심한다고 해서 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다들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네. 매일 나도 괜찮나요? 안 되죠? 안 되나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좀 피곤하거나 밤에 잠을 좀 못 자거나 그러면 맞아요. 어김없이 그럴 수 다음날 있어요. 아침에 네. 양치질 할 때 네. 피가 좀 나와요. 어머. 피가 난다는 건 사실 치과에 방문하라는 우리 몸의 신호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구강 조직은요, 매우 얇습니다. 방어력 자체가 아주 약하거든요. 양치하다가 피가 나는 것처럼 무심코 넘기는 미세출혈이 입속 세균과 염증이 혈관을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구강 세균과 염증이 혈관에 머물며 전신의 독성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났다는 건 어쨌든 터졌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세균과, 있다. 그렇죠. 염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입속은 모세혈관이 촘촘히 퍼져 있어서 세균과 염증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빠르게 확대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신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빨간색 물을 세균이라고 가정해보고요. 일반 종이는 피부, 키친타올은 구강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종이와 키친타올을 동시에 세균이라고 가정한 물에 담그면 종이와 타올이 올라가죠, 빨리. 그렇죠. 흡수력이 훨씬 빨리 흡수하고. 올라가네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종이와 키친타올의 흡수 속도가 비교가 되시죠? 네. 구강에서 세균을 더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입안은 혈관이 촘촘하고 세균과 염증에 대한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개념이구나.